자,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우리 정기 토론회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자유주의 싱크탱크 회장 함승희입니다. 우리 포럼이 자유, 기회, 번영, 그리고 강한 국가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념사 축사는 몇 차례 했지만 직접 발제자로 나선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자로 처음 나서게 된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제가 직접 발제를 좀 해야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7080 소위 민주화 운동권 세력,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진보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력들이야말로 가장 철저한 반자유주의, 반시장주의자들이었음이 지난 5년간의 정권에서 만천에 드러났죠. 우리가 그것을 절절히 눈으로 보고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40년간의 저희 공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왜 이 땅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뿌리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직접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사실 자유주의라는 철학은 여기 계시는 신중석 교수님이 우리나라 대가십니다. 박사 학위도 그걸 받으신 분이니까요. 또 시장경제로 말할 것 같으면 이상빈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몇 경자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걸 제가 논리적으로 왜 자유주의여야 하느냐, 왜 시장경제여야 하는가 하는 거는 이미 우리 독서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차례 토론이 되었고, 오늘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시장주의의 반대가 반시장주의 아닙니까? 자유주의의 반대가 반자유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판을 칠 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제가 아까 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라고 했는데 어떤 삶의 경험이냐면 주로 제가 공안부 특수부 검사로서 약 15년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삶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서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또 하나의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드려야 하는 제가 삶의 경험이죠.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드리면 우선 반자유주의, 반시장주의가 이 사회의 지배적 세력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 반자유주의, 반시장주의는 정치적 현상으로 볼 때는 친북 좌파 세력으로 드러납니다. 사상적으로는 반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반시장주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친북 좌파 세력 내지 정권으로 표현이 되죠. 이 반자유주의자들은 우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다량의 규제와 입법을 하게 되죠. 반자유주의자들은 어떤 명분이냐? 평등이라는 명분으로요.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대량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생산하게 되고요. 반시장주의자들은 복지라는 명분으로 역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규제하는 그런 법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된 억압과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반칙이나 특혜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억압과 규제 속에서는 제대로 된 삶,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피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반칙과 특혜를 도모하게 되죠. 이 반칙과 특혜를 주는 자가 누구냐? 정치 권력이죠. 결국은 필연적으로 정치 권력과 이 반칙과 특혜를 도모하는 자들 간에는 대규모의 권력형 부패 사슬이 형성되게 되죠. 그러면 한 번 형성된 대규모의 권력형 부패 사슬은 그냥 한탕 해먹고 마느냐? 일단 한번 여기에 맛을 들이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죠. 거미줄처럼 자가 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걸 그냥 놔두냐? 우선 국가 체제상으로
사법 권력이 가만두질 않죠. 사법 권력은 필연적으로 이런 부패를 파헤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필연적으로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경찰에다가 주는 척 하면서 경찰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기를 이제 도모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죽으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사냥개처럼 무르락하면 물고 노락하면 노는 이제 그런 거죠. 검찰은 이 주구가 잘 안 되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질 않죠. 필연적으로 이 세력들은 여기에 도전하는 많은 다른 단체, 개인, 이런 또 무슨 양심 세력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자들을 쉴드 쳐야 되잖아요. 쉴드 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여기서 검찰이나 사법권이 하지만 사회 현상적으로는 양아치 조폭집단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어떤 집단, 정치 집단이든지 대규모의 권력형 부패 사슬을 형성하게 되면 양아치 조폭 집단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 러시아의 마피아는 옛날 시실리안 마피아보다 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무섭죠. 이거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언론이 가만두질 않죠. 일반 언론들이. 이 언론들을 막거나 또는 맞불을 놓기 위해서 장군하면 멍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른바 그 사이비 언론, 언론인 같지도 않은 언론인, 그런 걸 우리가 흔히 기레기라 하더만요. 뭐 쓰레기 같은 언론이다 이래서. 그 기레기 같은 언론 집단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의 부패 사슬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조폭 집단과 손을 잡고 기레기 언론 집단과 손을 잡으면서 한편으로는 팬덤 패거리 정치를 횡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자유우파 세력은 어떻게 하고 있냐? 처음에는 도전하다가 이게 이들만큼 강한 의지와 세력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대부분의 자유우파라는 자들은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 도생. 그리고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죠. 이러면서 괴멸되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한번 잘 돌이켜 보시면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건데, 이거는 비단 대한민국 좌파 정권만이 아니고 푸틴 정권이나 어떤 정권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기업이 쇠락하죠. 기업이 쇠락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러면서 개개인은 더 불행해지는 거죠. 개개인이 불행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도 쇠락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반자유주의, 반시장주의자들이 이 번성할 때, 지배 세력이 될 때 일어나는 사회 현상인데, 그럼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 시장주의를 다시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야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걸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검찰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입법의 문제, 국회 문제, 요 두 가지를 집중해서 제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권력형 부패와 검찰이라는 주제로, 자, 정치검찰 내지 정치검사가 존재하는가 한번 여쭤봅시다. 정치검찰 내지 정치검사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죠. 손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네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선 사회 현상으로, 논리를 떠나서 사회 현상으로 영화를 한번 보시죠. 검사가 주제가 된 영화로서, 뭐 드라마로서 아주 옛날 거 빼놓고 그나마 기억될 수 있는 게 모래시계 아닙니까? 그죠? 모래시계, 이게 1980년대에 풍미하던 드라마입니다. 범죄의 전쟁, 뭐 더킹, 뭐 검사 외전. 요게 2000년 초까지인데, 2010년 초까지인데, 요 때만 해도 이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검사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불의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퇴근을 하면서까지 이걸 다 봤죠. 그리고 자식들이나 젊은이들은 나도 검사를 해야지 하는 꿈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천하의 악질 중에 악질이죠, 검사는. 출세를 해서는 환장하는 사람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직군에 속하는 사람이 됐죠. 이런 현상들이 아마 지금 전부 오늘 다 손들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이게 사회 현상으로. 거기다 더해서 최근에 이 조국이라는 사람, 법무장관까지 해먹은 조국이라는 사람, 그 딸이 부정 입학했던 거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 청문회 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장관에서 낙마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법무장관을 했죠. 법무장관이 되면서 그걸 진상규명하라라고 서울대, 고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촛불데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버텼죠. 그 바람에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건데 결국은 그 당시에 이걸 책임져야 될 서울중앙검사장. 이 사람 이걸 끝까지 수사 안 하고 버티다가 최근에 와서 아마 이걸 기소됐죠. 뭐 이 사람뿐입니까? 추미애 아들은 황제휴가? 황제휴가라는 게 뭡니까?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셨죠? 우리 옛날 휴가 갔다가 복귀할 때 1시간만 늦어도 영창 가는 거 아닙니까? 미규는 뭡니까? 탈영이잖아요. 탈영. 이 사람은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도 넘게 탈영을 했는데 그럼 범죄 아닙니까? 그걸 수사해라 했는데 장관의 아들이라고. 5주가 안 했으면 영국의 BBC 방송까지 이걸 보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걸 책임질 그때 동부검사장인가? 이 김관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끝까지 깔아뭉겼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사는 정치검사다. 정치검찰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검사라는 말이 왜 생겼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법대로 원칙대로 해결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법대로 원칙대로 해결하면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겁내는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거를 대충 별거 아닌 걸로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싶은 이것도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비겁한 검사하고 지혜 대통령 또는 뭐 장관 이런 그 공직의 권력을 악용해서 그 범죄를 깔아뭉기고 싶은 그 비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겁한 놈하고 비열한 놈이 짜고서 만들어진 게 정치검사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검사도 인간인지라 이런 인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오는 거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단연코 검사는 그럴지언정 검찰은 그렇지 않다. 검찰이라는 국가 조직은 절대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는 적합치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잠깐 물 한 잔만 조금 흥분하려고 그러니까 입이 말라가지고 좀 쿨 다운 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건 맞나?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꺼벙이같이 생겼는데 이게 제가 검사 초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전경환이라고 전두환 대통령 때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기업으로부터 돈을 아무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방위성금, 하나 새마을성금. 새마을성금 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면 문 닫아야죠. 그 새마을을 하는 중앙회 회장이 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로 출세하기도 어려웠을 정도로 실세였죠. 근데 이 사람 감옥 갔습니다. 언제 갔냐? 지 형이 대통령 할 때 갔습니다. 대통령 할 때. 김대중 총재, 그 당시에 야당 평민당 총재였죠. 서경원이라고 하는 초선 국회의원, 평민당 초선 국회의원이 정부 몰래 해외로 출장 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북에 들어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어떤 지령을 받고 돈까지 받아다가 총재한테 갖다 줬죠. 그 바람에 이거를 중간에서 다리 놓은 이길재 의원, 그 당시 원내 총무 김원기 그리고 김대중 총재 다 검찰에 와서 조사받았죠. 불구속 기소됐고 이길재하고 이 사람은 구속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인지 아시죠? 텔레비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 동아은행장 안영모 이 사람을 수사하면서 이 사람을 행장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국회 재경위원장. 국회 재경위원장이 얼마나 센 자리인지 우리 이태하 회원은 잘 아시죠? 재경위원장이 얼마나 센 자리인지. 전 은행을 관장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고 이 사람은 그 돈을 여기다 갖다 줬죠. 이 사람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가장 총애하는 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그 당시에 수사받거나 수사를 안 받게 해서 외국으로 도망갔거나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게 누구냐? 여기 보다시피 대검 중수부 함승희 검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권마다 돌아가면서 주임 검사가 함승입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것도 있고 다른 검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한 것도 있지만 주임 검사가 함승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를 수사했다는 무용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놈은 정치검사다 라고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언론도 저를 정치검사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야당 김대중 총대 본인이 조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검사를 정치검사라고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저만 그랬나? 요 무렵에 같은 시대에 비슷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소위 슬라트머신 그 빠찡꼬라는 걸 수사하면서 그거를 인허가에 보탬을 압력을 넣어준 대가로 그 당시 최고의 정권의 실세라고 했던 박철원을 비롯해서 현직 고검장이던 이건계 또 뭐 몇몇 그 국가정보원의 그 뭐 운영차장이가 하던 엄삼탁 등등 꽤 강력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10여 명 구속했어요. 그런데 홍준표를 두고 누가 저놈은 정치검사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워낙 안 들으니까 전 또라이다 이런 별명은 붙었을지언정 정치검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권력형 부패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시각으로 봤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검사 이퀄 정치검찰. 그래서 검찰은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정치검사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인식은 크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부패, 그것도 권력형 부패를 처단하는 수사해서 처리하는 그게 본연의 기능입니다. 역대로 보면은 이게 다 정치 권력형 부패죠. 권력형 부패라는 게 뭐냐? 최고 권력자 본인 아니면 그 친인척 가족 내지 실세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돈을 받아먹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게 권력형 부패입니다. 돈만 받아먹은 게 아니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김영삼 아들, 노태우 때 박철원, 전두환 때 정경환, 김대중일 때 세 아들, 노무현 때 형, 이광재, 이명박일 때 이상덕, 천신일, 심준 이게 다 실세 내지 가족 아닙니까? 다 감옥 갔잖아요. 이거 누가 다 했습니까? 다 검찰이 했잖아요. 그럼 이 검찰이 다 정치검찰이고 정치검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한 거잖아요. 최근에는 박근혜 때도 있었습니다. 최경환이 또 뭐 참 별 볼 일 없는 문까지 3인방이라는 자들. 또 문재인 때는 뭐 조국이 본인, 추미애는 그 아들의 그 이재명 뭐 이런 게 전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소위 권력형 부패로. 대표적으로 이건 어느 언론사가 그려놨는지 이렇게 그랬는데 이 부패 사건 내용을 보면 이거 앞으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다 읽어보면 아까 그 앞장에 나온 모든 부패가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변명하냐? 첫째, 검찰 독재다. 둘째, 내가 대통령 떨어진 대가를 치르는 거다. 아까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떨어진 게 아니라 지가 대통령 하면서 감옥 갔는데 대통령 하면서 감옥 갔고 대통령 시절에 지 자식이 감옥 갔고 대통령 시절에 지 실세가 감옥 갔는데 그 검찰 독재입니까 그게? 뭐 이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실장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그냥 혐의 선상에 올라 있지만 이것도 이제 다 조사를 안 하면 오히려 부패 사건을 깔아뭉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검사라는 개념과 정치검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안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걸 왜 안 하느냐. 이 사람을 꼭 감옥 가야 되고 이 사람을 꼭 감옥 보내야 돼.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 보내야 되는 것은 검찰의 본연의 임무지만은 그건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특정인을 감옥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맞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방치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국가가 망한다.
진짜 국가가 망하나? 한번 볼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 영국의 정치인이면서 철학자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맞아, 강한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에 비례해서 부패한다는 겁니다. 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레드스톤은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럼 말만 맞냐? 현실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른바 보트피플이라는 거죠. 타이공정부, 남베트남이 망했을 때 그 탈출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어떤 외항선에 그냥 목숨을 걸고 원래 타고 있죠. 그 남베트남이 왜 망했습니까? 그 막강한 미군이 지원했는데. 그 권력자들은 다 미국에다 갖다 놓고 그 전쟁 물자를 다 빼돌려가지고 자식들 미국에 생활비로 수만 달러씩 수억 불씩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 망하죠. 총은 일주일만 있으면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고. 망한 겁니다. 남의 나라 망한 것만 얘기할 게 없죠. 조선이 왜 망했나? 우리는 일본의 강제 침탈 때문에 망했다. 강제 침탈만 안 했으면 잘 굴러갈 수 있는 왕조였는데 라고 인식하죠. 근데 과연 그런가? 조선의 고종하고 민비는 요 최근에 역사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모든 이권은 넘기는 대로 다 뒷돈 다 받아먹고 철도 부설, 산림, 광산, 채굴 전부 돈 받아먹고 과거 시험은 2배, 필요 이상의 10배, 20배를 뽑아놓고 물고기 경매 입찰하듯이 입찰에 붙여가지고 돈 많이 주는 놈한테 더 좋은 자리 주는 이런 짓을 엄청나게 자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고 한 날 고사 지내고 연회 베풀어가지고 어느 한 해 세수가 50만 냥인데 한 번 행사하는데 20만 냥씩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당호전이라는 이 돈을 찍어가지고 국고에다 넣지 않고 민비의 개인 비자금 창고에다 내탕금에다가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썩어 빠지니까 그 윤치호 일기에 보면 부정부패로 뭉그러진 조정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외세에 의한 문명 청취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을 오죽했으면 했겠어요. 외세에 의한 문명 청취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건 얼마나 이게 지겹게 썩었으면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부패 문제는 그냥 부패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전 예방이 있죠.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정교하게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해놓은 겁니다. 예컨대 검찰하고 국회는 항상 긴장 관계로 만들어 놨죠. 국회는 검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를 할 수 있죠. 청문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견제를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를. 그 대신 검찰은 국회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수 있죠. 근데 이 관계는 놔두고 저 관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전 예방, 견제와 균형만 가지고는 부패를 막을 재간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이제 사후처벌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여쭤보죠. 그냥 타국 공무원들의 부패 사건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다 치지만 이렇게 여러 조직이 한데 어우러진 이 권력형 부패 이거는 최소한 고도의 법률 지식이 있어야죠. 기본 아닙니까? 그러다 수사 기법이나 수사 경험이 풍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없이는 그 속을 파헤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유착이 되는지를. 거기다 전부 자금 세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끝까지 내 목을 걸고라도 파헤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데 여기에 예컨대 이재명이가 걸렸다 하면 이재명을 감옥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를 떠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온다. 무너진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만 이 사건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 현재 국가기관 중에 법으로 설정된 국가기관 중에 이런 자질을 가진 조직 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가능한 국가조직? 공수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권익위원회. 자,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검사라고 해서 이걸 다 갖춘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검사로 구성된 검찰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사전적으로 견제 균형하는 그 관계도 깨버리고 사후에도
검사밖에 없는다는 걸 세상이 다 알며 삼척종자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가 이걸 못하게 하면 그들 범죄는 충분히 은폐하고 넘어갈 수 있고 어찌 보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패 고리를 형성해서 마르고 닳도록 자식 대대까지 해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 속에 그런 나쁜 의도 속에 만들어낸 법이 검수완박법 아닙니까?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법이죠. 그 검수완박법이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국회가 만들어냈죠. 여기에서 이제 국회 독재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